우리가 재배되는 작물들은 자기가 고성이 있거든요. 예, 고유하게 움직이는 특성이 있는데 그 특성만 맞추면 동이 아닙니다. 오후 시간에는 요거를 원예 작물은 동일하니까 이제는 원예 작물 중에서 병이 제일 많이 하는 게 돈은 되고 병이 제일 많이 하는 게 뭡니까? 고추. 아하, 고추. 고추. 아하. 고추를 캐야 되는 거, 고추를 캐야 되는 거. 이 고추는 구멍식이 하지 마라 그런 거 있죠. 구멍 좋아하지 마라 고추는. 어제 나온 것들이 보면 보여드리겠습니다. 고추가 꼬부러지면 좋아요? 안 좋아요? 못 쓰죠? 구부러진 거는 밤낮으로 못 씁니다 이거. 밤에도 뭐 구부리가 뭐 썰 것 같아도 뿌린 고추 써다가 욕티백에도 뭐 아는 사람 안다니까 이거. 구부리는 고추 절대 쓰지 마이소. 이것도 구부리죠. 이거 다 문경에 따왔습니다. 구부리는 고추 참 안 좋다. 또 이렇게 꼬부러진 것도 별로 안 좋대요 고추가. 고추는 끝이 굵고 힘이 세죠. 근데 이런 고추들이 보면 끝이 끝마름이 생기잖아요. 끝마름이 생기는 거는 비료 부족. 첫 고추 열었을 때는 굵게 길쭉하게 열었어요. 늦으면 이 집 할 것 없이. 그 다음에 여기 어느 순간에 길이는 긴데 요놈이 가늘어져. 끝이 이렇게 가늘어져. 이렇게 가늘어지다가 그 위에 끼 요거 위에 끼 요렇게 꼬부러지는 거예요. 요 위에 끼 이제 제일 밑에 거는 굵고 가늘어지고 꼬부러지고 그 위에 가면 요렇게 돼요. 요런 것도 나오거든요. 꼬부러지네. 요렇게 꼬부러지면 안 되죠 이 고추가. 요렇게 되고 난 다음에 어떤 형성이 되냐, 요렇게 되는 과정에서 그 비료 부족으로서 여기 말라버려요. 끝마름을 갖다가 우리 뭐라 그러냐, 칼슘 결핍을 그러죠. 뻥치고 있고. 이거 거짓말하면 안 되죠. 거짓말도 많이 하면 는다. 책에 지금 고추 끝마름은 칼슘 결핍이 되죠. 근데 함수량이 낮아서 탈수가 된 거예요. 탈수. 그러면 탈수로 보면 함수량은 어떻게 하죠? 그 말은 고추가 끝이 많은 거지 왜 칼슘 결핍이 그걸 갖다 붙어. 칼슘 고추 끝마름인데 이게 시드르가 말랐다고 해서 여기에다가 우리가 칼슘 결핍이라는 용어를 쓰면 누가 좋아해요? 약쟁이, 저 같은 약쟁이 좋아해요. 날아가는 새가 왜 떨어지 그러면 그것이 파랑죠. 요즘은 제주도에 관광 가면 이제는 그 선전 안 해. 날아가는 새가 왜 떨어져? 그것이 부족하잖아요. 그것보다 알약이 더 좋은데 그거 아니다. 그 말 안 써. 이제는 뭐 이렇게 면역력이 좋아진다. 궁뎅이를 보고 말이 바뀌었어요. 이제는 면역력이 좋아져서 궁뎅이 팔고 있어. 전에는 궁뎅이 팔 때 날아가는 새가 왜 떨어져? 정력 부족 그런데 이제는 그것이 약 나오고 나서 어떻게 그만 못 써. 제주도에 관광 가니까 못 써요. 작년에 친구들은 관광 가니까 군뱅이 파란 물 그만 안 써. 그래서
고추가 주렁주렁 얼었는데 배가 고파서 잎 두께가 얇아서, 예? 잎 두께가 얇아졌다. 잎 두께가 얇아졌다 소리는, 이 말은 여기다가 덧붙이면 잎 속에 탄수화물 부족하다. 물이 얇아졌다는 것은 함수량이 부족. 근데 함수량의 부족은 탄수화물. 그 잎 속에 들어있는 탄수화물. 그 탄수화물의 주재료는 뭐죠? 토양 속에 있는 질소. 질소를 먹고 소화시켜서 질소의 탄수화물 주재료인데, 이거를 다시 해석을 하려면 잔뿌리가, 이 잔뿌리는 또, 잔뿌리 앞에는 또 뭐가 있어요? 잔뿌리 앞에는 잎에서 출발한 탄수화물이 잎에서 출발해서 어디 가서 뿌리로 왔죠? 잔뿌리. 그 잔뿌리가 뭘 소화시키나? 질소. 탄수화물이 미생물을 먹이다. 탄수화물이 미생물 먹이가 된 거예요. 미생물 먹이. 미생물이 그 질소를 분해해서 여기서 아밀산 단백질을 전환했다. 자, 아밀산 단백질이 잔뿌리가 말하는 거죠. 그럼 이것만 먹겠어요? 여기 있던 반찬도 딱 먹겠죠? 반찬은 많으면 많을수록 시도 때도 없이 먹는 거죠. 그게 유자이파리 노란색 거 있죠? 연막가리. 나무먹기 새파랗게 청태, 인산. 그게 유자는 껍데기 뚫고 자는 쪽이지요. 근데 붓고는 거 있잖아요. 가을에 붓고죠. 예, 늦게 좀 껍데기 붓고. 그런 것처럼 각 품종마다 잘못되는 게 잎이 함수량이 부족해서 일어나는데, 그 잎의 함수량을 갖게 내는 건 탄수화물이 되는 거고, 이 탄수화물을 만드는 거는 주 미생물인데, 이거는 잎에서 탄수화물이 미생물 먹이를 주고 끝에서 미생물은 그냥 아닌데 공짜로 안 움직여요. 얘는 미생물이라는 거는 실과득이 정확해. 먹지 않으면 행동 자체를 정지. 그래서 탄수화물을 줘서 미생물이 활동해서 질소 분해해서 아미노 단백질을 만드는데, 여기에 또 달라붙어 있는 건 우리가 반찬이 붙어 있죠. 반찬도 녹였으니까 다 빨아들여요. 그럼 반찬도 빨아들이고 돌가루로 녹였으면 pH도 뭐 다 되는 거죠. 그 빨아들여서 요게 탄수화물이 미생물 먹이를 줘서 우리는 활동해서 질소를 분해해서 질소 분해한 작물이 질소의 잔뿌리가 분해한 게 아미노 단백질이 다시 어디로 갑니까? 잎으로 가요. 이 순환 과정에서 포도 꼭지를 굵게 쏙 뺏어 먹거든요. 중간에서 딱 뺏어 먹어요. 그럼 얘가 뺏어 먹은 게 잎의 걸 먹었느냐 뿌리 걸 먹었느냐 이제 또 나눠야 되거든요. 그러면 포도 꼭지가
이제 뿌리의 것을 많이 먹었다고 봐야 돼요. 뿌리의 것을 많이 안 먹으면 이게 그리 단단하네요. 그럼 뿌리의 함수량이 떨어지면 어떻게 고추 시드는데, 뿌리의 함수량이 떨어진 주원이는 잎 두께가 얇아지는 거죠. 그럼 잎 두께 얇았던 건 결국에는 우리가 이식값이 나죠. 비료 부족. 그래서 비료 부족에서 고추 끝마름이 일어났다. 그래서 고추 심고 부붕 뚫어 가지고 비료 주지 말아야 되는 게 이게 울컥울컥해. 그래서 고추 재배할 때는 우리가 고추를 정식할 때는 여기는 토양 분석이 1차입니다. 토양 분석. 우리는 모든 작물 재배에서는 토양 분석에 식물의 밥과 반찬을 정확하게 분리시는 게 제일 중요하다. 분석. 부족분만 상해라. 그래서 정식에서 우리가 노지 재배하면 이 식값이 얼마죠? 2.5. 근데 고추가 비료를 주면 비료가 늘어나게 돼 있어요. 왜 늘어나느냐? 여기에다가 기비를 완효성 함포에 요소 함포를 해요. 이걸 백펜 기준에 주니까 100펜 기준에 완효성 함포, 요소 함포. 그럼 이렇게 주면 뭐가 늘어나니까 완효성이 늘어나요. 요소는 줄을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만들어놨냐면 고추를 심으면서 우리가 여기다가 퇴비를 줘버려가지고 이 퇴비 때문에 우리가 계산이 안 나온 거예요. 이 퇴비의 이식값이 예측이 안 되는 거예요. 퇴비를 줘버리가 이식값 올려버리면 고추잎이 쪼글쪼글 돼요. 그래서 퇴비 양의 늘어났을 때 요렇게 심으면 이식값이 얼마 안 되는데, 고추는 어릴 때 비료를 적게 먹어요. 감자는 어릴 때 비료를 많이 먹어요. 그래서 감자는 100평당 요소 비료 2개, 완효성 2개, 4개를 넣으라 그러는데, 가을에 마늘을 심을 때 온도 더 추워지니까 이거는 완효성 3개, 요소 2개, 5개. 그래서 품목마다 달라질 뿐이에요. 여기 가을에 심어서 비료가 늘어나야 되는데 비료가 줄어들면 안 되겠죠. 그래서 고추는 봄에 심어가 비료가 줄어야 되겠죠. 여름에 가면. 그래서 계절별로 비료량이 가을에서 겨울을 가면 비료가 많아도 이상이 없는데, 봄에서 여름을 가면 비료가 늘어나면 나빠지겠죠. 그래서 이 관계 때문에 완효성을 한 개냐 두 개냐 이렇게 해서, 감자는 다비성이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많이 먹는 놈이고 온도 뿌리 심자마자 많이 나와가지고 많이 먹어요. 감자는. 근데 고추는 그래 추울 때 심으면 죽어요. 감자보다. 근데 고추는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이 고추가 정식하고 요놈이 처음에 달린 고추는 이게 가면 갈수록 약간 틀어져요.
봤을 때 가늘어지는 걸 보고 우리는 백팽당 요소 한 풀어주면 돼요. 그럼 이 고추를 왜 이렇게 이런 식이에요. 그러면 끝마름이 요점에서 여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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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기죠. 끝마름이. 그래서 뒤로 부족해서 잎 두께가 얇아서 이런 가늘어진 거죠. 그런데 우리는 저것도 모르고 칼슘제만 냅다 치우죠. 고추가 이 모양으로 가려지는데 요 위에 상부의 잎도 역시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이파리가 아주 이파리가 잘 생겼다가 짧아져요. 꽃잎이 자꾸 작아지거든요. 이렇게 이파리가 쪼글쪼글해져 버려요. 비료가 부족해지면 잎이 쪼글쪼글해지는 잎이 꽃잎이 잎이 쪼글쪼글해진 거는 어떻게 돼요? 상부의 잎이 하부에서 고추가 쪼글해요. 그래서 고추가 팽당 우리가 5건만 따면 돈 되거든요. 5건. 근데 5건 이상 8건까지 따면 돈데 팽당. 감자를 25kg를 키워도 감자는 키로당 단가가 800원 1000원입니다. 800원 1000원. 그럼 팽당 25,000원밖에 안 돼. 수월하게 감자가. 그 대신 감자는 2번을 심어요. 감자 심고 뭐 옥수수 심고 뭐 심고 3번까지 심어요. 그럼 강원도에서는 감자를 띄엄띄엄 심어놓고 요놈을 7월달이나 7월 중순 되면 요놈을 이렇게 넓혀가지고 여기다가 이모작으로 배추나 무를 심어요. 감자를 심어가지고 감자는 이렇게 두 번에 엎어놓고 거기다가 뒤에다가 내나 같은 볼에다가 감자를 뽑아내고 바깥에 심어질 시간이 안 돼요. 바깥하고 그러니까 이모작이다. 강원도에 무슨 이모작이냐 가봤더만은 그 감자를 요래 탁 엎어지게 하고 감자 뽑히면 엎어지게 그 가보면 감자를 약간 더블리 심어놨어요. 이모작한 감자들은 이렇게 탁 엎치게 하고 그 다음에 그 사이에다가 다른 작물을 뭐 심어요. 그래서 배추도 심고 무도 심는데 그래서 고추가 이렇게 되면 비료가 부족한데 단계는 요 단계까지는 여기 조금 가늘이 있다고 끝말이 다 나요. 그 비료지면 또 금방 살이 쪄요. 근데 시간이 오래 가면 살이 안 찐다는 거죠. 그래서 요 단계에서 우리가 요 단계에 갔는데 여기 쬐끄만할 때 그때 비료지면 괜찮은데 여기 요래 꼬부러질 때까지 가면 여기 밑에 이거니. 그럼 여기는 시드르가 고라 빠졌다 그러죠. 이게 시드르 고라 빠지는 건데 고라 빠지는 주머니는 결국엔 질소 부족이. 그래서 추비를 잘 해야 된다. 그래서 고추 100팩 농사지면 1년에 비로 한 6포에서 7포. 그럼 심을 때 우리가 2포가 들어갔으니까 추비를 요소비를 4포에서 5포 정도 하면 되겠죠. 4포에서 5포 정도. 그렇게 하면 고추를 다 수확할 수 있다. 근데 고추가 우리 심으면 요 조그만하게 자랄 때 시들가 팩 찍는 거 있죠. 그거는 배가 고파서 굶어 죽었다. 근데 고추가 배가 고파서 굶어 죽는데 우리는
그런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죠. 고추가 배가 고파서 굶어 죽었다. 그럼 그 말은 여기에 있는 이 파리가 한 장이 물방울을 맺어가지고 물방울이 쪼르륵 타고 다니는 거예요. 여기에서 맺은 물방울이 타고 다니는 거예요. 요 물방울. 어떤 분들은 요 가지가 말라 썩는 것도 보시셨대요. 고추 가지가. 한쪽 가지가. 그 말은 여기 물방울 여기 맺혔으니까 요 가지가 죽어요. 근데 거의 대다수는 요거 보기 이전에 전체가 죽어요. 고추는 밥을 배가 고프지 않게 충분히 주면 되는데 고추가 이 구멍씹이라는 게 구멍씹이를 하게 되면 비로 과다를 일으키는데 여기 구멍씹이는 비로 과다 비로 과다 일으키기가 좋은 게 작물이 뭐예요? 짭짜리 토마토 성주 참외 그 다음에 복숭아 수확 이후에 비로 작은 양으로 비로 과다시켜서 여백을 안 맺게 하는 방법. 사과에도 그 구멍실이 조그마한 비로로서 사과를 갖다가 딱 멈춰서 병을 안 하게 하죠. 사과도 구멍실이 조그마하게 호박강이 뿌리 쪽에 폭폭 파가지고 한 두 군데 양쪽에 두 군데 정도 파가지고 노소비를 조금씩만 줄여놔두면 여기 가치가 똑같아요. 구멍실이 해가지고 비로 과다를 시키면 사과 달린 거만 키우면 되거든요. 고추 구멍실이 하면 달린 거는 잘 커요. 근데 새로운 게 안 돼요. 구멍실이 비로 과다 딱 시키면 새순이 안 나와요. 그럼 비로 과다는 얼마나 과다냐는 거죠. 그럼 3점대 넘기가면 잎이 비로 과다해서 딱딱해지기 때문에 좀 성장은 멈춰 있는데 달려있는 사과는 잘 키워요. 달려있는 사과는 그럼 더 이상 다 그러면 일소에다가 어떻겠죠? 일소에다 그러면 세포가 파기가 안 돼. 비로 과다로서 단단히 뭉치기 때문에 질병도 없고 장애가 없어요. 그래서 장점이 있습니다. 비로 과다시켰어요. 그래서 구멍시비가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다. 고추 질문 있습니까? 질문. 제가 그 좀 이해가 좀 안 되는 게 우리가 저 같은 경우는 그 구멍 시비를 하거든요. 고추를 두둑에 구멍 시비를 하는데 그 도랑에다가 그냥 시비를 하라 그런 대표님 말씀 듣는데 그게 뿌리가 나 이해가 안 되는 게 고추 뿌리가 얼마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 도랑에다 벼를 흩어라 그런 같은 느낌 나는데 그러면 거기 우리 비로 영양분을 그게 흡수가 됩니까? 혹시 그게 어떤 난 원리가 좀 안 맞아가지고 한번 물어봅니다. 공부를 잘 해가지고 비로가 찾아가고 지금 사라지면 말로 안 된다 아닙니까? 뼈로 왔는데 그게 이해가 안 갔으나 흙골에다가 주면 비로가 들어가고 남는 걸 버려도 덕이다. 남는 걸 좀 버려도 이게 질소가 이동을 잘해. 그 대신 흡착이 오래 있지는 않아요. 자주 잘 줘야 된다. 그래 보면 뭐 1년에 지금 몇포 줘갖고는 고추 한 포, 고추를 갖다가 평당 요거는 안동 쪽에 같은 거기는 1년에 한 약 2,000평에서 약 한 2,500평을 심어요. 요래가지고 자기 손에 떨어지는 게 한 1억 이상 떨어져요. 그럼 유자 2,000평 심어가 1억 떨어지는 건 아무도 없어요. 그죠? 근데 그제는 바람이 세기 때문에 바람이 안 센 데는 괜찮아요. 바람이 세면 조금 나쁘거든요. 그래서
디귿자 철근을 만들어 꽂아가 여기 높이는 170cm 요 길이 요 넓이는 우리가 고추 막 넓이 정도로 해가지고 디귿자 철근을 만들어가 한 2m 가까이 총총 꽂아가지고 그 문막을 쳐버리면 그 고추 재배 개수를 작년에 제가 이제 고추를 한 3년 전부터 이제 놓고 본인 말씀대로 해가 되겠어요. 잡혔는데 그를 물어. 네. 그걸 하면 안 해요. 아니 또 국적으로 할 만한 한다고도 안못 믿어요. 아 이게 그래서 그- 죽었다 이제. 사람의 머리의 생각은 생각을 전환하는 거는 바위돌보다 단단해가지고 바꾸기 어려워. 아무리 단단한 돌도 석공이 못 깨는 돌이 없고 석공이 돌에다가 글을 못 새기는 거 없고 천년을 가도 있거든요. 근데 100년 가도 200년 가도 있는데 예, 석공이 못 깨는 돌이 없는데 사람의 생각은 바꾸는 바위돌보다 더 어렵더라. 바위돌보다. 그래서 이제 조금만 내가 신뢰가 안 가면 조그마한 정도만 양을 해보면 바로 바뀌어요. 방금 놓고요. 그런데 그 방법을 조금씩 시험해가지고 내가 신뢰 안 가면 하면 되고 근데 자식은 나가지고 공부를 시키고 부모는 공부 잘하는 경우 잘 없거든요. 어른들이 장가간 자식들이 공부 잘하는 경우 없어요. 근데 장가 보내놔도 아들 낳고도 공부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시간이 많이 바뀌어요. 제가 태어나서 밥 먹고 옷 입고 몇 가지 아버지 만들고 군대에 제자고 농사지를 한 마디 딱 뜨고 그 뒤부터 농사지인데 품목을 바꾸고 사업을 개선하는 데는 아버지 만든지 함도 없어요. 하지 말라 그러면 골라야 돼. 근데 하지 말라는 거 골라야 거고 하라 푸는 것도 못하는 사람은 차이가 많아요. 근데 생각을 바꾸면 생각이 바뀌면 변화가 와요. 이 변화는 실과적이 있어요. 변화는 그래서 변화를 생각에서 변화를 바꿨는데 요게 변화는 제가 농사지면서 32년 하고 만들어낸 농법이 황금을 농법입니다. 뭐 32년 농사지면서 100% 성공만 다 한 건 아닌데 결론은 식물 생리 이론을 만들어낸 거죠. 그리고 파생적으로 만드는 게 이 시간, 사계절 이 시간 비료량을 깨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만든 게 이 식값이 낮으면 여백에서 비동작균과 동작균에 대한 것도 나누죠.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재배되는 작물을 살균제를 안 치는 방법을 계속 연구회가 발표했죠. 살균제. 그러면은요. 예, 우리 그저 시슬하우스 같은 경우는 물을 주잖아요. 그렇죠. 그럼 점적이 거기에다가 비료를 섞어주면 됩니다. 점적에다 비료 섞어주는데 점적에다 섞어였을 때 이 비료가 관수 비료 요거는 100평에 10kg를 했을 때 이식값이 0.8이 올라가고 로타리 칠 때는 20kg가 0.8이 올라가요. 이 로타리 쳤을 때하고 이 기준이 달라요. 로타리 칠 때하고 바닥으로 뿌렸을 때 비료값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근사치의 기준값을 설정해내고 그걸 활용하는 게 좋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여태까지 근사치 자체가 없었으니까 우리나라의 농업 교과서에 보면 비료주는 숫자를 갖다 하나도 써놓은 게 없습니다. 계절의 비료량이 없습니다. 봄에 비료량도 없고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는 없느냐? 전 세계에 없다는 거죠. 이 수치를 황금하는 거에서 그냥 끄집어내는 거죠. 그래서 숫자를 끄집어내놨기 때문에 우리는 더 편리하게 쓸 수 있어요. 토양 분수표에는 숫자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밭에서 줘가지고 숫자는 없다는 거죠. 그 수치를 끄집어내는 거죠. 이거는 아주 편리한 새로운 농업의 학문이로서는 값어치가 굉장히 값어치가 상당히 높다는 거죠. 고추 질문 있습니까? 감자 좀 해도 되겠습니까? 좀 이따. 예. 고추의 연면 시비를 할 때요. 예. 항상 설탕을 같이 이어서 빼잖아요. 예. 시비할 때마다 예. 그림 두 번에 칼 한 번. 칼 한 번. 예. 할 때마다 설탕을 희석해야 됩니까? 안 해도 되긴 하는데 네. 그러면 요 이식값을 아주 정점을 정확히 잡으면 됩니다. 필요량을 정확하게 잡으면 지 스스로 행동을 정확하게 잡으면 돼요. 그럼 정확하게 안 잡아지는 주 원인은 뭐냐면 요 고추를 재배하면 영양만 있으면 다 달리버리거든요. 다 달리버리면 잎이 영양 생산하기 그 양이 좀 부족해야 돼요. 그럼 요 기준값의 이치에서 과다를 시켜야 되죠. 과다가 되고 과다가 안 되고 정확한 틈을 찾아내야 되는데 제가 그건 아직 개발 못했어요. 계절의 이식값은 개발을 해놨는데 여름에 지금 이 시간 1.8을 개발했어요. 1.8이라는 숫자를 1.8이라는 숫자 1.8이라는 숫자를 개발했는데 이 고추밭에서 이 시값이 정확하게 떨어져가지고 살균제도 안 써도 되고 영양제도 안 치도 되고 살충제만 써야 되는 시점을 못 찾았어요. 없지는 않습니다. 없지는 않다. 예. 그런데 연면 시비를 할 때 여기 그림 두 번, 칼라 한 번, 여기 쓸 때 설탕을 쓰게 돼요. 예. 이 설탕이 잎으로 공급되는 탄수화물. 그럼 잎으로 공급된 탄수화물은 쉐이파리가 태어난 것은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잎이 진녹색이 아니에요. 진녹색이 아닌 잎은 영양 공급을 하면 여백이 나오게 돼 있어요. 뿌리에서 양수분을 먹고 저장할 공간이 없어요. 그럼 토해내겠죠. 토해낸 양분은 여백 속에 들어있는 아미노산 단백질은 각종 질병을 부르죠. 그럼 흰초 잎에 필요한 거는 설탕만큼 좋은 게 없죠. 영양소가 흰초. 그래서 이렇게 강의를 계속해 깊게 들어가면 일반 초보자들은 못 알아들어요. 한국농부 강의를 폭넓게 해 들어가고 깊게 들어가면 전혀 알아듣지 못하는 이야기만 계속해 제가. 그래서 제가 일부 대화해서 기술을 어디에다가 집중해서 가르치냐, 우리 맹장님들 거기다 전화 통화해서 더 올려. 기술력을 계속 더 끌어올려요. 제가 강의하는 것보다 더 높은 차원의 기술력은 우리 맹장님들한테 집중 교육시켜요. 그래서 제가 강의상에 하지 못하고 안 하는 말들은 초보자들이 그 단계까지 못 가기 때문에, 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못합니다. 탄수화물은 바로 들어가서 에너지에 그냥 들어가는 순간 바로 에너지다. 그래서 여름에 장마비 비가 억수같이 올 건데 연면시비에 설탕을 물 한 말에 20리터에 설탕을 120g을 쓸 거냐 200g을
어느 게 좋겠어요? 장마피가 붙어. 200g 맞아요. 200g 훨씬 좋아요. 200g 채놓으면 고추가 물에 빠지도 안 죽어. 몇 년 전에 의성에서 전화 와가지고 대표님 우리 고추가 아침에 가니까 모가지만 쏘네 했더니 뚝이 터지가 위에 보가 터지갖고 고추밭에 물이 딱 들어가 모가지만 7월달에 딱 하네. 7월달 되면 고추 많이 열었죠. 가득 열어있는데 그 상태에서 고추가 가니까 모가지만 딱 내놓고 있어. 그 다음날 물 빠지면 고추 따고 있어.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고추가 물이 들어가면 모가지까지 물 들면 그 다음날은 바로 팩 죽죠. 연면 시비에 설탕이 200g 들어간다. 그러면 장마 때 네. 그 연면 시비를 하게 되면은 그 비가 맞았을 때 해야 되나 눈물이 있을 때도 관계가 없습니까? 뭐 그건 앞뒤로 관계없습니다. 작게 먹어도 먹으니까. 비 오기 전에 하는 것이 더 좋다. 비가 그다음 비가 계속 올 거니까. 저 위에 그 예천 쪽에 가서 그때도 노지 고추가 그때도 비가 많이 와갖고 고추 몰이 흙이 꽉 차가지고 물이 줄줄 내려가. 그래도 고추가 하나도 안 죽어. 고추 도랑에 물이 꽉 내려가도 안 죽어. 뚝이 많이 무너져갖고 고추 도랑에 내려가도 안 되고 순천에 거기는 고추 작년에 봄에 고추밭에 분명히 내가 고추밭을 요렇게 돼 있으면 여기 잘라 안 되겠다. 그 앞뒤에도 안 타 있고 중간에 잘라 이렇게 어떻게 하기 싫은 요거 안 하고 요거 안 하고 여름에 되니까 고추밭에 이 물이 꽉 들어 있거든. 볼마다 장화 신고 고추 따면서 영양이 있을 때 설탕이 조금 더 있어. 그 고추 안 죽거든. 근데 설탕 치가지고 한계가 있기 때문에 땅이 굳어버리고 비료 흡착력이 떨어지니까 고추가 좀 자라졌어. 근데 고추 그 밭에 물이 찬다고 해서 고추 죽는 거 아니에요. 왜 죽느냐? 잎 속에 고추잎 속에 들어있는 탄성, 잎 속에 들어있는 탄성, 이 양 때문에 죽는 거예요. 나라 모내기 할 때 물 20리터에 칼라 60에 설탕을 120g, 200g 물 줘가 그 조리 물 주고 심으면 벼가 물에 담겨 있어도 안 죽어요. 모내기 할 때. 그래서 탄수화물이라는 게 식물체에 들어있는 에너지 중에서는 제일 강한 힘을 발휘해요. 생명력. 그래서 햇볕을 못 받으면 팩팩 죽잖아요. 그 원인입니다. 그래서 설탕에 대한 설명되었습니까? 예, 대표님 그러면은 제가 이제 조금 말이 많은데 고추가 매워야 되는데 설탕을 지금 뿌리면은 나중에 고추가 달아피면 무시됩니까? 고추가 매워야 되는데 본인이 맛이 저도 저 설탕 뿌리면 다 달라 아닙니까? 저희는 고추를 심어놨는데 고추가 열면서 고추가 물러보고 있는 거 네? 하늘로 보고 있는 거예요. 고추가 이렇게 서져 있는데 거기가 이렇게 보고 있더라고요. 청각이 돼 있어요. 그 고추가 청각이 돼서 고추가 청각이 돼서 힘 뻗쳐서 하늘 뜨는 거지. 그 고추가 그 가을 되게 나이 들면 내려갈 겁니다. 힘이 좋은데. 고추가 힘이 좋아서 뻗치거든요. 그 조금 있으면 가을 되면 내려갈 거예요. 가을까지 달아놓으면 있으면 될 거고. 그 품종이 고추가 그 베트남 고추산 뭐 여기 드는 거 있죠. 그 종자가 있고 드는 것들. 네, 그래서 우리가 스테비아를 쓰게 이제 예됐죠. 고추가 이렇게 드는 거는 그 품종이 그렇다. 하늘 고추. 네, 그거는 이거 종자 개발할 때 그 피가 썼기 때문에 그 전체가 다 들리는 거 아니거든요. 몇 개가 드는 거지. 몇 개요? 네, 그리고 우리가 고추에다가 설탕을 시비라면 그게 탄수화물이에요.
잎으로 가면 탄수화물이 돼 있는데 탄수화물이 많으면 그 매운맛이 조금 떨어지긴 떨어져요. 그런데 온도가 뜨거우면 또 같이 나요. 독성이기 때문에. 그런데 스테비아를 쓰게 되면 당이 바로 들어가고 사카린을 쓰면 바로 들어가는데 설탕을 써서 고추가 달아지는 원리는 아니다. 원리가 설탕을 써서 설탕은 고추가 먹는 게 아니고 잎이 먹는 거예요. 잎이. 그래서 좋은 질문 하셨는데 설탕을 연면시비를 진딧물이 많아진다. 진딧물이 그런 이야기도 많이 있거든요. 그 말은 설탕을 연면시비하면 진딧물 그 고추에 영양이 많아서 진딧물 번식을 많이 하고 식물이 건강한 쪽으로 개미가 진딧물을 물어다 옮겨요. 개미가. 그렇기 때문에 고추 심을 때 바닥에 유막 코팅하라는 거 심기 전에 비닐 깔기 전에 유막 코팅, 심고 나서 유막 코팅 이렇게 하고 나면 바닥에 두더지, 개미 이것들이 없어지고 나면 뭐 6월 말 7월 달까지 거의 병이 잘 안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고추가 일반 작물보다 일반 왜 가격이 비싸냐면 지금 재배 농가들이 면적이 적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재배하는 농가들이 생산량이 적어서 그래요. 생산량 면적이 적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생산량이 적어서 그렇다. 근데 그 생산량 중에서는 비료 부족이 있는 게 제일 큽니다. 비료 부족 요게 제일 크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추의 질문 있습니까? 고추의 질문. 18일 가지고 지금 설탕 면까지 들어갑니다. 네. 농도를 설탕은 괜찮은데 장애가 없는데 거기들은 영양제가 장애가 있다. 영양제 높으면 세포가 파괴됩니다. 18L에 치는 거는 설탕량은 물 한 마리에 가령 우리가 한 1kg였다. 설탕에 그런다고 해서 죽고 그러진 않습니다. 엄청난 양이죠. 그럼 50배죠. 50배. 물 20리터에 설탕은 1kg면 50배죠. 개수가. 그래 농도를 세게 해도 그게 고추가 죽거나 이러진 않습니다. 그런데 설탕량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비료 과다 억제 효과가 나온다. 여름에 키우는 배추 모종이나 그런데 이렇게 하면 억제 효과. 요게 있습니다. 고추 대표님 한 가지만 예. 여쭤볼게요. 저는 고추를 한 게 아니고 그냥 설탕인데 복분자를 심고 복분자가 죽으면 보식을 하려고 좀 이따 해야 돼. 그 설탕 얘기예요. 저기 설탕 네, 얘기는 설탕 얘기인데 복분자 보식을 하려고 포토에다가 복분자를 해놓고 이제 어렸을 때 그건 아까 설탕하고 이 시값을 아까 저기 육묘 가봤나 그래죠? 육묘 우리가 그 한 바퀴 둘러보면서 우리 하우스에 그때까지 단과 묘목을 하면서 이 시값을 상토에 제대로 안 맞춰가지고 매년 질병이 들었는데 지금은 질병이 잡아난 게 이 시값을 1.5를 주고 있다. 그래서 질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지금 3.5% 차강을 할 거거든요. 그럼 차강을 하면 이 시값을 2.0을 줄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값을 상토에다 심어가지고 설탕하고 그린을 조래로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줘봤거든요. 그래서 네. 며칠 지나니까 반이 죽어버리더라고요. 네, 묘목이 반절이 죽어버리더라고요. 바로 예. 한 며칠 지나 한 3, 4일 지나니까. 그거 원인이 너무 농도를 높이면 죽어요. 농도가 너무 세요. 네, 농도가 세서 그래서 저희가 이야기하는 거는
기준 제가 이야기한 20값 이야기하죠. 그리고 설탕도 20리터의 우람수를 이야기해야 돼. 우람수. 근데 조합군이 죽어본다 하면 그건 말로 어떻게 해? 기준이 없죠. 여수 서 줬거든요. 설탕 한 120g 정도 하고 그린을 80인 정도 줬거든요. 절대 안 죽는다. 원인은 절대 안 죽는데 죽었던 거는 그 전 단계에 여백에 의해서 병이 와 있었을 경우가 더 많다. 여백에 의해서 며칠 만에 힘을 절대 안 죽는다. 병이 들어도 참깨가 여백이 맺혀도 금방 절대 안 죽는다. 원인은 제일 문제가 사건 사고 많이 일어나는 게 하우스 딸기 모종. 육모상에서 딸기 모종이 병이 들었느냐, 우리 집에 딸기 모종 힘어서 병이 생기냐, 분류가 어려요. 왜? 생각의 기준점이 없으니까. 병이 들어온 거는 열흘 안에 죽을 것이고, 근데 열흘 안에 안 죽는 거는 우리 집에서 병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내가 물만 죽고 있어도 죽는 놈이 있어요. 네, 병이 감염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C값을 1.5를 만들어 놓으면 복분자가 육모가 안 죽는다. 1.5. 그래서 복분자 앞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고추는 여기 마치도록 하고.